안녕하세요, 모터래프 김상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전기차 푸조 E208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차의 간략한 특징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눈에 확 띄는 디자인, 정말 귀엽게 변했고요, 화려하게 달라졌습니다. 램프류, 범퍼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전기차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가장 화려한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D 디지털 클러스터는 정말 신기해요. 매력적인 가격도 장점입니다. 국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후반대에서부터 이 수입 소형 전기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탄탄한 핸들링,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은 전기차로 변했다고 해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푸조 E208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과 크게 기조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좀 귀여운 이미지도 있고 푸조 특유의 날카로움도 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램프 위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발톱으로 핥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주간주행 등이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이제 사자의 송곳니라고 볼 수 있는 푸조의 강인한 얼굴을 보여주는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해요.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서도 그릴이 훨씬 더 커진 부분도 있고요. 차량의 외부 색깔과 동일하게끔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 푸조 E208은 노란색으로 도트 처리가 되고요. 빨간색은 빨간색이 들어가겠죠. 엠블럼도 달라졌습니다. 엠블럼도 기존에 이제 푸조는 단색으로 크롬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투톤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인상적이고요. 엠블럼, 이 차량의 이름이 앞쪽에 박혔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푸조의 차들이 보닛 쪽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새겨놨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요즘 다시 부활하고 있어요. 508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붙죠. 범퍼 하단에는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센서가 붙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는 또 차선을 인식하는 기능까지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차지만 여러 가지로 좀 멋을 많이 낸 자동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차들이 좀 오밀조밀하게 멋을 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보닛의 굴곡도 그렇고 선도 많이 사용했고, 일단 여러 가지 디자인 특징들을 꼽을 수가 있어요. 최고급 트림인 GT 라인에는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푸조 같은 경우도 LED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이 풀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오토 하이빔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살펴봤었던 전기차의 이 엔진룸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의 엔진룸을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버도 마련되어 있고 옆쪽으로 12V 배터리까지도 있습니다. 보통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면은 이 오렌지색으로 된 고압선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숨겨놨어요. 확실히 이 외관 디자인이나 이렇게 의도된 설계 같은 경우는 이 차가 전기차임을 좀 특별하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기차임을 티를 잘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푸조 E208에 들어간 파워 유닛은 마치 1.6L 디젤 엔진 정도의 성능을 내고 있어요. 130마력대의 최고 출력과 30km에 가까운 최대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 208은 현재 푸조가 제작하고 있는 CMF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플랫폼을 전기차에 맞게끔 새롭게 개량을 했고요. 그래서 이 CMF 플랫폼을 가지고 푸조, 시트로엥, DS의 소형 전기차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조금 길어진 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비율적으로도 이제는 그냥 단순히 작은 차라기보다는 좀 스탠스를 갖추고 있는 차, 균형이 잘 잡힌 차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전장이 길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차체 밑바닥에 배터리를 깔기 위해서 조금 더 여유로운 공간을 좀 확보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16인치 휠이 적용되는데 GT 라인 같은 경우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와류를 좀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 요소들이 좀 꾸며져 있고요. 그럼에도 스포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요. 앞뒤 모두 205, 45, 17인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GT라인 같은 경우는 이 휠하우스 쪽 부분이나 아웃사이드 미러 같은 부분을 이제 검게 처리해 놓은 부분이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런 필러도 검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도 크롬으로 처리하지 않고 검은색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필러 부분에는 전기차를 상징하는 엠블럼도 붙었고요. 이것도 그냥 겉표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표면도 살짝 처리를 하면서 조금 더 눈에 띄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충전 포트는 그냥 일반적인 자동차의 주유구 있는 위치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모양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이쪽에는 콤보 방식의 충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전 세대와 완전히 달라졌고 그동안 해봤었던 여러 해치백과도 달라요. 심지어 마치 쿠페처럼 이 끝 라인도 굉장히 매끈하게 떨어져 있고요. 떨어지는 라인도 볼륨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느 해치백에서는 볼 수 없었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도 굉장히 화려한데 이 램프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다른 푸조 SUV들처럼 예쁘게 잘 꾸며져 있고요. 물론 이 부분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푸조 측은 3D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커버가 하우징이 있는데 마치 멀리서 보면 하우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독특한 느낌을 주고 멀리서 봤을 때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인 것 같아요. 푸조 레터링이 적혀져 있습니다. 208 GT 라인 이런 식으로도 엠블럼이 붙었는데 이 부분의 폰트도 새롭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별도의 머플러는 없습니다. 대신 이 밑쪽에 마치 F1 자동차처럼 이 라이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후방 안개등을 통해서 빛을 쏴 보내주는 영역입니다. 네, 트렁크는 전동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이 전기차임에도 그리고 작은 해치백임에도 트렁크 공간은 꽤 넉넉한 편입니다. 이 전기 배터리의 위치가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고 보통은 전기차가 밑바닥에 통으로 전기 배터리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트렁크 부분에 일부 전기 배터리가 깔려 있고 운전석 쪽에 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0V를 사용한 완속 충전, 가정에서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케이블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별도의 특별한 수납을 위한 장치는 없습니다. 그래도 트렁크, 이 뒷좌석 같은 경우는 6대4로 폴딩이 가능해요. 폴딩을 하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트렁크 공간은 그래도 좀 넓은 것 같거든요. 완벽한 소형차에 비해서는 넓은데 이 시트를 접었을 때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오느냐? 또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시승했었던 모닝보다 조금 더 넓은 수준? 스티어링 휠은 푸조가 정말 잘 만들어요. 하지만 상당히 좀 유니크하죠. 일반적인 자동차는 많이 다른 구조입니다. 크기도 상당히 작을 뿐더러 위치도 배 쪽과 가까워요. 가슴팍이 아니라 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동차들은 이 디지털 클러스터를 스티어링 휠의 이 빈 공간으로 보게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스티어링 휠 위로 계기판이 보여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시트 포지션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굳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계기판의 위치도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낮게끔 설정이 됨에도 무릎이 닿거나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마치 이거는 레이스카 운전하는 느낌? 특히 포뮬러 같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눈에 띄어요. 3D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느낌도 확 들어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3D 디지털 클러스터를 쓰는데 제네시스는 좀 눈이 아프고 이게 입체적인 건지 초점이 나간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 안에 있는 부분이 티가 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지금도 보시면 반응이 뚝뚝 끊기는 느낌도 들고요. 이건 앞으로 개선이 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지금은 반응은 느립니다. 그래도 보는 재미도 있고 화려해서 매력적인 구성인 것 같고요. 방향지시등은 또 이쪽으로 들어와요. 자, 이쪽 부분에 또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그냥 독특해요. 마치 이걸 잡고 조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시트 같은 경우도 몸을 굉장히 잘 잡아주는 디자인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과 직물이 혼합돼서 사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쁘게 처리가 잘 되어 있어요. 다만 수동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레버가 아니라 다이얼 방식으로 돌려가면서 해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소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곳곳은 조금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마치 카본처럼 보이게 시트지를 발라놓은 부분은 푹신푹신한 우레탄이고요. 이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푹신한 플라스틱이 쓰였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저렴한 플라스틱 소재지만 곳곳은 조금 고급스러운 소재, 좀 안전한 소재를 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세그먼트,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폴로, 포드 피에스타, 국내 차종에서는 이 세그먼트가 멸종하긴 했지만 기아 스토닉 이런 차들과 비교해보면 소재는 굉장히 훌륭한 편이에요.
그리고 마감도 훌륭하고 화려함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이 차가 갖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지금 트위터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이 정도 소형차에서 트위터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수입차,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B세그먼트 소형차 중에서는 오디오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센터에는 이제 운전석 쪽으로 기울어진 이 7인치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이 베젤도 모니터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 크지 않은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어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임시로 갖고 온 모델이라 국내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모델과는 다소 사양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비게이션 이런 거는 없고요. 이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면서 이 모니터 화면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버튼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 외부 버튼은 지금 에어 컨디셔닝 관련 부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이 모니터 안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외부로 나와 있는 버튼은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플라스틱과는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금속으로 마감한 부분도 굉장히 좋고 누르는 느낌도 너무 좋습니다. 위로는 안 되고 아래로만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C타입, 왼쪽에는 USB 일반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꽤 넉넉하고요. 다른 푸조 모델에서 봤었던 전자식 기어 레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작하는 느낌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일반 모델과 다르게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 번 더 뒤로 당기게 되면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 B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버튼도 놓였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어요. 뭐 GT 라인에만 들어가지만 8가지 색상이 선택 가능한 앰비언트 라이트도 감싸주고 있습니다. 일단 뒷좌석이 넓을 거라 생각하진 않으셨겠죠? 아무도 이 차가 넓을 거라 생각은 안 할 테니까요. 하지만 일단 머리 공간에 있어서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머리 공간은 절대 좁지 않아요. 다만 이 뭐 무릎 공간, 다리 공간, 그리고 옆 공간은 뭐 하늘을 봐도 좁습니다. 그래도 유리 같은 경우도 원터치로 끝까지 내려가고 올라오고요. USB 포트도 뒤에 2개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송풍구는 없는데 USB 포트가 이 뒤에 이만한 차에 2개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 좀 사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앞쪽에 시트백마다 그물망도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작동하는 LED까지 조명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타자마자 헤드레스트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게 등을 때리네요. 이렇게 올려놓고 타면 이렇게 되면 좀 편합니다. 근데 헤드레스트가 좀 앞쪽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시트가 이렇게 있으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라 약간 거북목을 유발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다리 공간 자체는 뭐 경차 수준입니다. 경차보다 좀 나은 점이 있다면 좋은 소재가 쓰였다는 부분, 약간의 수납 공간이라도 있다는 부분, USB 포트도 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무엇보다 전기차니까 주행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500kWh의 배터리가 깔려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근거리용으로 적합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거리용 전기차는 아니에요. WLTP 기준으로는 300km 이상을 달릴 수 있지만 좀 엄격한 우리나라 인증에서는 약 250km로 인증받았습니다. 국산 전기차 중에서도 가격이 조금 저렴한 라이트 패키지 모델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이럴 때 한 방에 갈 순 없고요. 중간중간 충전을 해줘야 돼요. 급속 충전으로 0%에서 80%까지 충전되는데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기차에서도 소음은 발생합니다. 전기 모터가 돌아가면서 나는 소음도 있고 파워 유닛이 내는 소음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리고 전기차 특유의 소리가 그동안 탔었던 이런 작은 전기차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닛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차단이 잘 돼 있고요. 바람 소리, 이 타이어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정도 소형차 중에서는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오히려 전기차는 엔진에 덜덜거리는 소리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외부 소음이 잘 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데시벨이 높다기보다는 외부 소리가 조금 더 도드라지는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차단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소음 측면에서는 동급 쪽에서는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확실히 푸조는 이 작은 차 만들기는 어떤 브랜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거든요. 탄탄한 핸들링,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주는 피드백, 이런 것들은
소형차 브랜드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인데, 전기차로 변했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일단 차가 토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재밌어요.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도 좋고 제가속도 빨라서 이런 와인딩을 달려도 여전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과 몸이 이제 밀착돼 있다 보니까 이 조작하는 느낌이 훨씬 더 즉각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모드에서의 페달 반응이 너무나 선명합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 엔진 회전수를 끌어올리는 과정 없이 곧바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도 있고요, 속도감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너에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다소 이질적이에요. 이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약간 처음에 살짝 페달의 한 절반 정도 밟게 되면 쑥쑥 들어가요. 페달이 이 반발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주로 차를 직접적으로 세운다기보다는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더 적극적으로 쓰는 것 같고요. 이 절반 이상 밟았을 때 비로소 이제 차가 멈추게 되는데 그 느낌이 다소 이질적이라서 나도 모르게 ABS가 걸릴 정도로 더 깊게 밟는 현상도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감 훌륭하고 핸들링 훌륭한데 브레이크 제동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감각면에서는 다소 적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무거운 배터리가 깔리면서 차량의 구조적으로 변한 부분도 있습니다. 푸조는 누구보다 토션빔을 가장 잘 쓰는 회사이기도 해요. 푸조가 만드는 차 중에 한 90%는 토션빔인데 이 구성으로 고성능 엔진이 장착된 핫해치 같은 것도 내놓는단 말이에요. 구조가 조금 더 핫해치에 가깝습니다. 차가 작은데 면적이 큰 배터리를 넣기 위해서 일단 바퀴와 바퀴 사이를 넓혀놨어요. 대신 바퀴와 바퀴를 이어주는 토션빔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댐퍼가 위치한 부분도 기존과는 조금 달라졌는데 토션빔의 양 끝단 최대한 바퀴와 가깝게 연결하면서 좌우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션에 대해서도 대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차체는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졌지만 무게중심은 훨씬 더 잘 잡혀져 있고 여러가지 밸런스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의 이전 208에 비해서는 주행 감각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무게 증가에 따른 이런 스프링이나 서스펜션의 여러가지 부품을 개선하면서 승차감도 부드러워진 부분도 있고요. 기존의 푸조 자동차들은 너무 단단한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승차감만 놓고 따지고 보면 소형차 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방지턱을 넘을 때나 도로 이음새를 넘을 때 그리고 요철을 지날 때 보면 한 중형차 정도 타는 느낌입니다. 전기차도 효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동차는 복합연비라고 해서 고속도로 시내연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전비라고 얘기는 해요. 연비 말고 전비. 이 208은 1kWh당 대략 4km를 갈 수가 있습니다. 50kWh니까 뭐 200km 좀 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국산 전기차 중에서 뭐 니로 전기차, 호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1kWh당 5km를 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은 이 208보다 작지만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전기 파워 유닛 그리고 최신 배터리, 뭐 타이어, 기타 등등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기차도 주행 습관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바뀌어요. 그래서 스포츠 모드, 노멀 모드, 에코 모드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주행 습관에 따라서도 주행 가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차의 최대 주행 거리가 300km라고 해도 내가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보다 적게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차도 친환경적이지만 에코 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푸조 자동차를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용감이 상당히 좋은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자동화된 수동 변속기를 오랫동안 썼었고 MCP라고 불리는 그 변속기를 오래 쓰면서 이 패들 시프트로 변속 조작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신 그거는 이제 기어를 바꿔준다기보다는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패들 시프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하는 브랜드들은 많거든요. 기어 레버를 한 번 더 당기면
이 B모드로 들어가긴 하는데 B모드에서의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약을 좀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사실 전기차의 특징 중에 하나인 원페달 주행,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을 떼는 것만으로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충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 적용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모두 만끽하려면 아마 한 3,5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2천만 원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옵션들이 좀 빠진 모델이고요. 아마 3천만 원 초중반 정도 가격이면 이제 풀옵션 모델을 살 수가 있는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에는 없고 이 스티어링 휠 뒷면에 레버가 따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차선도 전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보조까지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물론 앞차와의 거리 이런 것들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심에서 완벽하게 멈췄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잘 가죠? 일단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고급 트림에 들어간다고 해도 3천만 원 초중반의 수입차에 이렇게 완벽하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들어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208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행과 관련된 종합적인 평가를 하자면 주행 감각, 이 달리는 느낌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소형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최고입니다. BMW i3, 쉐보레 볼트, 현대차 아이오닉 이런 차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 부분, 승차감 부분 뭐 여러 가지 요소에서 일단 가장 훌륭한 것 같습니다. 편의 장비에 있어서는 당연히 뭐 국산차가 좀 더 나은 부분이 있겠죠. 이 차는 뭐 통풍 시트도 없고 시트도 뭐 수동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내비게이션도 자체적인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전기차를 볼 때 꼭 전기차를 사지 않더라도 그냥 온라인에서 전기차에 대해 얘기할 때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좀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트림이나 옵션이 있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208보다 차체가 조금 더 큰 뭐 다른 SUV 모델 3008이나 308 그리고 뭐 5008 같은 모델들이 좀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이 귀여운 차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탈출구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